19년 중국어 전공 A 해설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중국어 어학개론 내에서도 이제 그 사의 그 중에서 이제 연서의 비유에 관한 그런 그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의 색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이 색채사, 즉 뭐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단어와 한 민족의 문화, 가치관념, 신앙 등 여러 가지 그런 요소를 종합을 해봤을 때 서로 다른 문화적 함의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중국어의 색채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개념이 외에도 또 각종 비유 의미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런 색깔에 대한 상징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바이서와 홍서였죠. 그래서 바이서는 중국에서 비교적 이제 뭐 그런 그 헛되이 아무런 그런 호응이 없는 이런 뜻 공짜로 거저로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我去找他 근데 他刚出去了 그래서 白跑了一趟 요거는 이제 기출도 됐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를 찾으러 갔는데 그가 막 나가가지고서 허탕을 쳤다 할 때 이제 바이. 그리고 홍성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슈리 전공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관심을 갖다 이런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뭐 순조롭다 성공한다. 그래서 1년의 시작 혹은 업무의 시작을 알릴 때 어떤 그런 혁혁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할 때 이제 카이먼 홍이라는 우리 얘기로 하면 뭐 이제 오픈빨 뭐 아니면 시작할 때 뭐 그런 그 성과를 거두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중국어를 공부할 때 이런 색채 사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각 바이와 홍을 1점씩 계산을 하시면은 이제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아마 이제 다 맞추셨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호가 나왔지만 이 사호의 성운 결합 규칙에 의한 정시에까지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중국어의 운모는 그 운두를 기준으로 해서 사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호 중에서 초코호 운모는 너, 러, 그리고 지치시, 그리고 영성모 등 6개의 성모만 결합을 한다. 근데 그 결합 관계 및 위에 그 두 점을 생략하느냐 아니냐의 여부에 그 규칙은 다음과 같다. 너, 러 같은 경우에는 초코호 윗무랑도 시장핑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위와 위의 음절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시작하는 것 중에는 위와 위에 하고만 그래서 위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위에 이 두 개의 음모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음절을 적을 때는 위에 그 두 점을 생략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너러 같은 경우에는 추코후랑도 결합하고 후코후랑도 결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두 점을 생략했을 때 음절간에 혼돈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치씨 같은 경우에는 추코후모와 결합을 하는데 이때 위에 두 점을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치씨는 허코호랑은 이제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점을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다른 음모로 생각하지 않아서 음절에 이제 그 혼돈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각각의 음절은 위에와 허코 이것도 독립된 문제로서 1점씩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이 두 개도 꼭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주연 선생님께서 해설을 해주셨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셨을 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중국 어학개론 내에서 어휘의 발전 변화 이것도 우리가 마지막 강의 때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사이의 연변 과정을 이제 가리키는데요. 사이의 연변 과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소시어 쿼다 쭈아니 이 중에 쭈아니를 다시 리싱이더 쭈아니와 서차이니의 쭈아니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소시어하고 쿼다라고 하는 건 원래의 층보다 좁아지거나 넓어지거나 근데 쭈아니는 A였는데 B로 바뀌는 걸 이야기를 한다. 근데 여기서 원래 찌우이에서 신이로 바뀌는 거, 예, 그리고 샹샤오위에서 변하는 거, 이런 것들 모두, 그러니까 샹웨이치에서 시아웨이치로 변하는 거, 이런 것들 모두 소시아오에 이제 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와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흙으로 만든, 진흙으로 만든 모든 그, 이제 도구, 기물, 뭐, 그릇,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와피엔이라서 기와 조각만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의미가 생겼다던가 아니면은 얼뉘의 통칭을 가리켜서 즈 연대칭 아들자 얼즈만 가리키잖아요. 그럼 이거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의항에서 좁아진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치웨이 나타날 때 시위의 의미였죠. 근데 지금은 치웨이 나은 맞기 힘들다. 그래서 시안과 대비되는 조의 의미로도 쓰이니까 요거 같은 경우 원래 가졌던 그런 그 의미에서 이제 그 줄어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조 같은 경우에도 원래 치웨이에서 이런 식으로
그 지우이에서 신이로 변한 예가 되겠죠. 그래서 냄새가 고약하다라는 뜻으로 변화한 이 부분이 이제 수어시아오에 해당하게 되고, 이 문제에서는 A를 적고 이것의 공통 유형을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수어시아오까지 적어주셔야 되고 각각 1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쭈아니와 혼돈될 수 있는 거였는데 지문에 쭈아니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수어시아오 아니면 쿠어타에서 이제 그 해당될 확률이 되게 높았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비교적 난이도가 이제 골라내는 거였기 때문에 쉬운 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이주연 선생님이 이제 해설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왕몽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의식류 소설, 이걸로 이제 가장 유명하고도 판스 샤오쇼 유명한데, 그 판스 샤오쇼 중에 이제 하나이면서 의식류의 기법을 이용한 게 바로 이 우리는 뿌리만 배웠었는데 후디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성 선생님께서도 해설을 해 주셨으니까 그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에서 你猜猜蜜蜂给花园里增添了生气是什么意思？이生气는 벌이 이야기를 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벌이 그 정원에서 이제 생기 활력을 불러일으켰다 할 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무지우시인의蜜蜂吐了花粉화不高兴了嘛. 그래서 이 비가 오해를 하기로는 이 꿀벌이 그 꽃가루를 훔쳐가지고 꽃이 화가 난 것이 아니냐 이랬어요. 하하하 촐리야 틀렸네. 근데 我怎么错了呢? 내가 뭐가 틀렸지? 如果不是花不高兴怎么会说鲜花怒放呢? 라고 했어요. 여기도 또 오해를 이제 하니 오제라 또 오해를 했는데 여기서 화不高兴이 성취의 의미로 오해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鲜花怒放이라고 할 때 누는 이제 르얼리에 그래서 모든 꽃들이 이제 만개했다 피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또 화가 나서 피었다라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해를 일으키는 쌍음절의 두 개의 단어는 샹치와 우팡이 되겠어요. 그래서 샹치는 아마 쉽게 골라내셨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우팡도 이제 충분히 문맥상에서 골라내실 수 있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동음사인 샹치와 그 다음에 누의 뜻이 또 여러 가지 있으면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류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어 그것도 이제 제가 그 뭔가 이런 연관성이 있는 것들, 뭐 신체 부위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숫자라든가 이런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오웨이라고 해서 그 맛과 관련된 비유 의미가 이제 출제가 됐었죠. 중국어에서는 이 오웨이 5가지 맛을 가지고 인생을 비유하는 말이 있다. 그래서 티엔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아름다운 거, 그래서 샹퍼 티엔메이 생활이 아름답다. 그래서 티엔은 또 그 아름다운 용모라든가 언어 같은 것들을 이제 묘사하는 데 쓸 수 있다. 그래서 데니미위라든가 근데 이거는 뭐 이제 또 달콤한 말 같은 게 되겠죠. 셀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성격이 화끈하고 언어가 날카로운 거. 그래서 신헌쇼라 해야지 마음은 굉장히 독하고 손이 맵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뭔가 생각이 독하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주지 않고 이런 게 굉장히 잔인한 수법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이나 좌절을 이제 뜻하게 되죠. 그래서 군날, 신구 등의 단어를 쓰이게 되고요. 이 오웨이와 관련된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결합해가지고선 더 풍부한 어휘를 성어로 만들어낸다. 그래서 구진깔라이 하면은 고생을 다하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각각 쇼올라 구진. 구진은 대부분 맞추셨을 거고 쇼올라를 틀린 분들이 조금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고대문학기로는 이제 별량나고 해설신화에서 둘 다 기출이 됐었던 것이고요. 비교적 이제 A는 좀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별량문 하면 뭐 PNT1, PN1, PN1 다 정답이 되겠고요. 중국 특유의 일종의 문체로서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을 가진다. 그래서 이것도 기출됐던 포인트죠. 그래서 문법상 대꾸를 중시한다. 그리고 사륙의 대꾸를 가진다. 근데 두꾸씩 짝을 짓기 때문에 마치 두 마리의 말이 어깨를 나란히하고 달리는 것 같다. 그래서 별량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답이 사륙문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이 두 마리 나란히 달렸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언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평칙을 추구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정보나 화려한 어구를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문학적 어떤 그런 양식 장르를 더 풍부하게 해주고 있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요. 언어의 형식미를 지나치게 추구해가지고서는 문풍의 호황을 부시 하면은 내용 겉만 화려하고 내용이 부실한 이러한 문풍을 초래했다는 부분은 이제 단점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행원은 다들 맞췄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노신이 육조소설과 당대전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글에서 이제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가 있다. 그래서 수이슈징의 지지는 한서의 예문지를 베낀 것으로서 여기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쭈루 샤오슈할 때 쭈루는 비엔시에 엮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설을 엮었을 때 이것을 뭐에 빗댈 수 있어요? 슈위 추라오. 그래서 추라오는 원래 나무꾼 이런 거 비천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찮은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뭐 이제 묻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라고 여겼어요? 虽然小说 비록 소설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는 有所谓 뭔가 일정 정도 이런 게 있어야 돼요. 所谓的证明 일정 정도明证 예, 그 명확한 증거, 이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有所谓 뭔가 한 듯한 하는 행위의 범위가 매우 적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따다오 큰 대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군가 얘기하고 남기고 이런 그 근거라는 것은 있지만 그거 자체가 굉장히 범위가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나라 사람들은 청담 사상, 그러니까 청담 현담에서 여러 가지 노장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져 있었고, 그다음에 삐하고하면 보여지는 표면적인 격식 같은 것들을 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마디 안 되는 그런 말을 가지고서는 바로 뜻을 세워서 이제 통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때 소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어떤 그런 그 기이한 이런 그 말 같은 것들을 기재한 이런 게 많다. 근데 세설신어가 거기 한 종류이고, 이제 그 유명한 사람들의 그 말을 빌려가지고 쓴 그런 입문서이다. 그래서 입문서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노신이 이제 언급했던 세설신어는 유희경의 작품이라는 것도 힌트자. 그래서 그 위진 지인 소설의 대표자. 우리가 배운 게 지계소설은 수신기, 지인 소설은 세설신어 다였고, 세설신어도 이미 시험에 출제됐었죠. 그러니까 또 기출이 됐었는데 이 지문이 조금 더 까다로웠어요. 근데 A는 다들 맞추셨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9번을 보시게 되면 9번은 언어의 이해를 통한 교수법, 어휘지도 두 가지 방식, 이것도 기출이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복합사의 어휘 유형에서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어휘장, 상하이 관계에서도 나왔어요. 이것도 다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A는 몇 가지 어휘 교육의 이제 교학 방법에 대한 설명이고, B와 C는 각각 교학 내용을 가리킨다. A, D 중에서 각각 이제 B와 C에 사용된 교학 방법을 찾고 B, C의 단어의 어떤 구성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A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단어들 같은 경우는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몇 개의 어소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전체 단어를 이제 유추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어소의 의미를 통해서 전체 단어를 유추한다. 건지 위스 투이자치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 왕시다 그러면 이젠 꼬지의 실칭 이렇게 되겠고, 다음에 빙웨이라고 하면은 이제 빙시가 웨이시인하다는 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은 신텅 마음이 아프다, 싱지 성격이 급하다, 미쇼 그래서 얼굴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어소의 의미를 덧대서 전체 의미를 나타낸 시가 여기에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0번을 보시게 되면 어떤 단어들 같은 것이 나타내는 것은 상위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자체는 구체적인 실물과 대응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교사는 예문을 들어서 예문의 방식을 통해서 이러한 단어들을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배웠던 빙구어, 샹자오, 예, 그 부타오 등을 가지고 슈에구어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시와 관계를 가질 때 리쥐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디엔시안 하나, 뭐 빙꼬이라든가 이제 가오시앙 오븐이라든가 뭐 냉장고라든가 뭐 선풍기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는 이제 디엔지 전자기구라는 상위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쥐리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방식은 이제 쥐리사, 쥐리시 되겠고, 그 외에서 B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교사가 실제 비아오이엔의 방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 단어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주로 동사에 많이 활용이 된다는 거고, D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통해서 이 해당 단어를 이끌어낸다는 것으로서 슈에구어라는 공통점에서 출발해서 빙구어, 시앙자오, 후타와 같은 이런 레이치의 이제 차이점을 비교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B, D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 문제를 오독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보게 되면 B, C의 샹츠의 꼬우츠지의 꼬우의 차이를 말을 하랬으니까 여기의 샹츠는 디엔샨 빙꼬의 가오시앙이었고, 여기의 샹츠는 신텅 싱지 미엔쇼우였어요. 그럼 여기의 꼬우츠의 방식은 둘 다 복합사이고, 얘는 전기 선풍기 그 얼음으로 만든 괴짜, 뭐 굽는 기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편정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얘는 마음이 급하다, 마음이 아프다, 성격이 급하다, 얼굴이 있다라서 주술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언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각각 A, C 1점씩 하시고, B와 C의 구성 방식의 차이, B는 편정형이라는 거 들어가야 되고, 앞에 게 뒤에 걸 꾸며준다 이거 설명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C는 이제 주술형이다 라는 것과 이제 진술과 비진술의 관계를 가진다. 이게 꼭 내용이 들어가 줘야겠어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마지막 시간에 했던 거죠. 현대 중국의 시대사주의, 문학사주의, 연관성이에서 빠시, 산타주의 둘 다 기출됐던 건데 또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A, B의 함의를 적고 C, D를 적어라. 그래서 1917년에 처음으로 발생을 했던 문학혁명 같은 경우에는 중국 문학사상에 있어서 어떤 뚜렷한 이정표를 세웠다. 경계선을 세우고 중국 고전 문화의 어떤 종결을 상징하고 현대문학의 시작을 알린다. 1917년 1월
7월에 홍정은 신청년을 통해서 문학개량 추이를 발표를 했고요. 한 시대에는 그 시대의 문학이 있다라는 문학 진화 관점에서 봤을 때 문헌문을 일종의 문학적인 그런 그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은 이미 그 활기를 잃었다라는 거죠. 효율성이 떨어졌다 해서 중국 문학은 현대 사회에 이제 적응해야 되고 반드시 어체 혁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문헌문을 폐지하고 백화를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문학은 반드시 개량해야 되는데 문학의 개량은 빠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이 빠시를 개량해서 나중에는 네 가지 하면 안 되는 빠부주의가 나온 거고 이거 시험에 이미 여러 차례 출제가 됐었다.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다뤘고요. 근데 그 중에 빠부주의 중에서 쉬, 옌지, 요우, 그 다음에 뽀비지수, 보비수지수에 대한 해석을 적는 거잖아요. 쉬, 옌지, 요우가 반드시 원장은 인가의 주요 그 내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원장 내용은具体 而充实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부비 피하지 않는다는 것을 샨용에 사용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속자 사용 사용을 피하지 않는다. 이게 해석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이어져서 진독수 같은 경우는 신청년상에서 이제 그 문학혁명론이라는 그런 어떤 강렬한 그런 그 글을 빌려가지고서는 이제 문학혁명에 대한 입장을 더욱더 공고히 했다. 그래서 그 중에 산타주의는 문학혁명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그 추구 목표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많이 했는데요. 조각하고 아첨하는 듯한 기존 문학을 타도하고 평리하고 서정적인 국민문학을 건설하자. 그 다음에 진부하고 나열하는 듯한 고전 문학을 타도하고 그 신선하고 성실한 사실주의 문학을 건설하자. 그리고 어떤 뭔가 우회적이고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산리문학을 타도하고 명료하고 통속적인 사회문학을 건설하자. 그래서 시에시랑 셔후이 적는 거였는데요. 이거 1대1로 대칭해서 외워두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해석을 좀 어려워하시거나 이 명칭 자체를 좀 혼돈하실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니었는데 좀 실수하셨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휘가 아니고 통론에서 중국어학개론 통론에서 중국어의 특징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요것도 제가 모의고사 때 짚어드렸죠. 똑같은 원인인데 두 가지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있다. 그래서 A는 중국어의 언어학 관점에서 했을 때 하나의 특징이고 B는 그 예문이고요. 먼저 A를 쓰고 이제 문제 요구사항에 따라서 각각 1과 2가 나타내는 언어 현상을 적어라. 그래서 A번을 보시게 되면 서로 다른 언어의 기본적인 구조, 어떤 단위 같은 것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천차만별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서로 같거나 서로 유사한 구조 방식을 이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것들을 나누느냐에 대해서 이제 어떤 구조적인 유형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언어 구조 유형에 대한 연구는 언어 유형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임무이고요. 자주 보이는 분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 구조 단위의 형태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있느냐 없느냐와 그 차이에 따라서 굴절어, 점착어, 그리고 고리버 등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영어같이 형태 변화가 심한 게 굴절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어같이 형태 변화가 아예 없는 게 고리버가 되겠고, 우리는 그 사이에 낀 이제 교착 언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어는 바로 이 고리버의 형태에 속하는 대표적인 언어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요거 마판으로 이제 예를 들었고요. 그다음 펴오리앙으로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펴오리앙 같은 경우에 요용이나 쌈뿌 이런 걸로 이제 쌈뿌가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 이 예문도 거의 비슷하죠. 그다음에 이제 마판 같은 경우에 이제 겸유사의 예인 거죠. 마판이라 하면 이 린 자체가 이제 목적어를 가지기 때문에 이 린 자체가 목적어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품사는 동사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동사일 수밖에 없고 최근에 한 마판이라고 했을 때 헌의 정동사 수식을 받으면서 수로 자리에 쓰일 수 있는 것은 또 형용사밖에 없죠. 개인이 티엔을 푸시한 마판 이런 관형어의 수식을 받으면서 티엔 동사의 목적어가 또 될 수 있는 건 명사죠. 그러면 각각 이제 그 문장 성분에 따라서 이제 또 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품사로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단어가 문장 내에서 여러 개의 품사를 가지게 되는 거, 요거는 일종의 겸유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페어리앙 같은 경우에는 시환 페어리앙 하면 시환 자체가 우리가 회의빈동詞이기 때문에 얘는 품사 변화 없이 목적어가 되고, 그 다음에 if 헌페어리앙 하면 얘는 원래 형용사는 수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야마 if도 if 하면 이 전체 구조가 띵위가 되는, 얘는 동일한 형용사 품사인데 문장 내에 다중 성분하고 대응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는 겸유, 밑에는 또 공명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품사적 차이를 봤을 때 1이 나타내는 언어 현상을 적으라 했으니까 이건 겸유고요. 문장 성분의 관점에서 2가 나타내는 언어 현상을 적으라 했으니까 이건 또 공명식이 되겠죠. 그리고 A 내용을 토대로 이 1과 2가 나타나는 공통적인 원인은 바로 이 고리버를 가지고 와서 형태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태 변화가 없어서 동일한 문법 성분이 여러 개의
이제 그 품사를 가져서 이제 경유사가 많을 수 있고 동일한 품사가 여러 개의 문장 성분을 가질 수 있어서 다기능성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의 공통적인 원인은 중국어의 형태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비교적 쉬운 이제 난이도라서 놓치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12번은 이 선생님이 해설해 주실 텐데 한문 강동 문제였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비교 독해가 올해는 많았던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셔서 우리 문화이해를 통한 교수법에서 해요. 제가 이것도 마지막 시간에 강조드렸는데 해응 관련해가지고서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허로 아직 안 나왔다. 허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호주의 따고 붙여라. 이거 모의고사 때 했던 거죠. 그리고 광고에 대한 해응 연상은 이미 기출이 됐었는데 이제 또 나왔어요. 그래서 13번 다음 대화 내용을 토대로 해서 A, B를 적고 이 시의 그 성어의 원형을 적고 그 다음에 D 원형 성어의 뜻을 적으라 그랬어요. 요, 这山信被朋友误会了. 그래서 아 진짜 속상하다. 친구가 오해했지 뭐야. 想分辨可我又是个茶壶里住饺子的人呐. 그래서 변명을 하고 싶지만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주고 싶지만 나는 또 말을 잘 못해. 나는 찻잔 속에 만두 같은 사람이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차홀리 주饺子야. 그래서 그 차 속에 그 만두라는 게 무슨 뜻이야? 라고 했더니 이거는 허로어로서 이호주의 입은 있지만 쇼부출라에 말을 못한다는 뜻이야. 왜什么呢? 왜 그렇지? 만약에 차후 이 차 주전자 안에서 만두를 끓인다고 생각해봐. 차후더 쥐, 이 그 차 주전자의 주둥이 자체가 이요, 나머시 이렇게 이제 좁으니까 네가 닌 넝쇼바 주시의 饺子跟水杯一样倒出来吗? 이렇다면은 이 다 익은 만두를 차은 물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꾸로 따라낼 수 있겠니라고 할 때 이 따오 부출라이 따오 출라이마 이 따오가 말하다의 따오와 의미 같은 거죠.当然不行了, 당연히 안 되지. 可为什么有说不出来的意思呢? 근데 이 따오 부출라이가 왜说不出来 意思지? 라고 물어보니까 이 따오지는 이 말하다의 쇼어와 해음이잖아. 真有意思, 재밌구나. 洗衣机广告里的 이 세탁기 광고 속에서 아이프 시쇼가 있는데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손 적실 일이 없다. 왜 세탁기가 대신해 주니까. 근데 이 아이프 시쇼는 너무 좋아서 손에서 뗄 수 없다라는 것을 시쇼의 이제 또 해음인 거죠. 그리고 찌양 요장 광고에서 이제 요배 우환 평상시 기름을 채워두면은 걱정할 거리가 없다는 거는 원래 요배 우환이 원형이고 이것을 먼저 시시엔 요 준비 하게 되면은 거의 비면 이제 그 호추에서 그 화를 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 해음을 이용한 것이다. 이 두 개의 광고의 원형은 모두 성공이다. 그래서 각각 따오따오 1점씩 쓰시고 F쇼 1점 쓰시고 요배 우환의 그 원형이 아니라 원형의 성어의 의미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각각 1점씩이었다. 14번 전공의 마지막 문제 1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또 많이 했었던 부사와 보어 동일 성분이 부사어가 됐을 때 보어가 됐을 때 각각 어떤 그 기능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비교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자오를 중심으로 이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다음 A는 교사가 설계한 연습 문제이고 B는 학생의 연습 문제 답안이다. 다음 중 B에 두 개의 잘못된 문제를 고치고 그 원인을 적어라. 밑줄은 A들을 중고로 옮기시오. 오늘 학교에서 소풍을 가는 날이다. 설레는 마음에 나는 오늘 너무 빨리 일어났다 할 때 너무 빨리 일어났다의 빨리는 화해가 아니라 자오는 제대로 잘 썼는데 1번에 보면 찐티워 타이자오칠러 한국어의 근거에서 그냥 쓴 거죠. 근데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찐티워 지더 타이자오러 이렇게 이제 수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 근거는 뭐예요? 우리가 자오, 완, 또어, 샤오 이 네 개의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부사어도 될 수 있고 보어도 될 수 있는 단음절 형용사였어요. 근데 부사어가 되든 보어가 되든 뜻도 똑같아요. 부호 모의标准 어떠한 기준에 이제 도달하지 못하다, 너무 모모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랬는데 하지만 자오가 보통 부사어로 쓰일 때는 그 뒤에 수량구 이런 게 따라오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今天我早起了半个小时 이런 식으로早出发半个小时 이런 식으로 수량구가 동반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앞에 정도부사를 붙일 수 없어요. 하지만 정태보호를 쓰게 되면은 今天起得太早了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근거만 적으면 되고 수정을 할 필요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시계를 보니 겨우 5시밖에 되지 않았다. 한숨 더 자고 일어나 아침밥을 먹는데 엄마 말씀하셨다. 빨리 먹어. 그리고 이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잖아요. 이런 기사의 어기를 나타내면서 동작의 방식을 나타낼 때는 부사어로 써야 되죠. 그래서 이번엔 니콜 치바 이게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학교에 늦을까봐 나는 평소보다 30분 빨리 출발했다. 그러면 이때 뒤에 수량구가 올 수 있는 거는 또 부사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오 출파 빵것이없이 이 구조 3번이 돼야 되겠고요. 덕분에 우리 반에서 내가 제일 빨리 도착했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일종의 결과니까 워따오더 이란 동조어에 대한 평가. 그래서 정태보호를 쓴 건 맞는데 쪼이 콰이가 아니라 이거는 시간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니까 쪼이자오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콰이는 表示速度快慢 나타내는데 자오는 表示时间早晚 나타내서 이때는 자오를 쓰셔야 된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공 A는 비교적 이제 그 난이도가 이제 쉬운 편이었고요. 전공 B로 가서 일단 문화이해를 통한 교수법에서 이제 왕국어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교육과정에서 중고 교육과정의 의사소통 기능 표현을 같이 연계해서 낸 문제예요. 다음 A는 그 부문이고요. B는 두 교사가 의사소통 기능 관련해서 나눈 경우가 일부이다. A, B를 읽고 알파벳 A, C를 적고 그 다음에 D의 근거에서 기사문으로 그 2의 그 미중 중에 나타나는 뜻을 적어라 라고 했어요. 最近很少看电影了，我们一起去看电影吧. 요즘 영화를 많이 못 봤는데 우리 영화 보러 갈까? 그랬더니 好呀, 看什么呢? 우리 뭐 볼까? 这是一片大海怎么样? 그랬더니 这部电影我看过2遍了呀. 이 영화 나 2번이나 봤는데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원래 표면적으로 보면 어때요? 쥐즈 이자의 개정교육과정 내에서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 중에서 경험의 기능에 해당하는 예문이지만 후어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것의 그 많은 경우 중에서 이제 그 경험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문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거절이 되겠죠. 왜냐면 이 영화 보러 가려는데 나 2번이나 봤는데 안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거절이죠. 그러니까 나 지금 다시 한 봐. 그럼 다시 한번 보자. 好的, 간지 쇼시 쇼바 주치바. 그럼 빨리 이제 책가방 챙겨서 나가. 그랬더니等一会儿 좀만 기다려. 워파에는 이제 터는 거죠. 그黑板차는 이제 칠판 지우개죠. 옛날에는 칠판 지우개가 분필을 썼기 때문에 하얀 게 먼지가 묻으면 그거를 막 털어가지고서는 이제 그 털었잖아요. 근데 B가 갑자기 찌아오시리 깐깐징징대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건 무슨 얘기야? 교실 안에서 털려고 하니까 교실 깨끗한데 더럽히지 마. 나가서 털어.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워 초치 발발. 그럼 내가 나가서 털게. 나저 그럴라. 그래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아. 그래서 동일한 언어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개 다른 기능을 가질 수 있어. 그래서 거절의 기능을 가진 것은 不行, 不好意思 등의 문자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표현도 완곡하게 거절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句子2在教学课程 중에 이제 教室里刚刚静静的呀 하면 이거 자체가 묘사에 속하는 문장이지만 可是在这一语境当中是表示禁止功能的 금지를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떨지 마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사문의 어기로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教室这么干净你别把这里弄脏了 여기를 더럽히지 말아라 라는 내용 혹은 뭐 여기서 이제 떨지 말아라 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야겠죠. 그래서 비에바 뭐 그 해반차 在教室里擦一擦 저기 파이 여기서 떨지 말아라 이런 기사문의 금지를 나타내는 기사문의 어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간 언어 현상 2의 모국어의 부정적 정의 개념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휘 지도 중에서 동형 한자어 삐야오에 대한 지도가 나왔고 동사랑 명사의 그 문법적 특징을 비교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이 필요하다를 워먼 콩스 삐야오 이오시우더 렌차이라고 했는데 이 삐야오가 잘못됐다. 워먼 콩스 쉬야오 이오시우더 렌차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삐야오 이오시우더 렌차이 중에 삐야오는 동사로 쓰였으나 삐야오는 중국어에서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 혹은 명사로 쓰이기 때문에 삐야오는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없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동사, 형용사, 명사를 비교할 때 가장 뚜렷한 문법적인 특징이 동사는 목적어를 가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삐야오를 이제 근물동사인 쉬야오로 이제 바꿔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그 오류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겨나게 되는데 한국어에 필요하다의 간섭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모국어의 부정적인 간섭 부정적인 전이 현상은 초급 단계 제2 언어 학습자에게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가지고서는 다음 어순을 배열을 해라. 这个问题 이오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삐아오가 바로 이제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쓰인 거죠. 이오 삐아오 어떤 필요가 있어요? 진싱全面的讨论. 그래서 이 자체가 뒤에서 삐아오를 꾸며주는 이오의 연동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쉬야오를 쓰게 되면은 하이의 위치도 지금 중요한 거죠. 쉬야오의 앞에 위치해야 되고요. 这项工程还需要 하이는 능언동사 앞에 와야 되니까 싼 거 위에 차이너 완성. 그래서 3개월이 더 필요하고 3개월이 지나야 완성될 수 있다. 그래서 쉬야오 자체 싼 거 위에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빙위 모의 각각 1점씩 그 다음에 이거 어순 배열 1점씩 해서 총 4점짜리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문제는 이 선생님이 해설을 해 주셨을 것이고요. 이것도 오경재의 유림해서와 진중서의 외이청에서 이게 신유림해서로 불리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현대문과 고대문을 아우르는 비교 독해 문제였다. 좀 난이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제가 원위치한 문제를 많이 했었는데도 나왔죠. 그래서 다음 두 개 문장의 문법적인 오류의 원인을 설명을 하는데 이게 어휘적 관점에서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타바 자오펀치로 알러는 되는데 왜 타바 그 바 자오펀치 바오러는 안 되냐?
if 빼인 것이 폴러는 되는데 if 빼인 것이 레러는 왜 안 되냐? 근데 그 이유가 마지지나 베이지지나 공통적으로 마지지는 목적어에 베이지지는 이 쇼시주의의 처치를 강하고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조 자체는 동사 플러스 결과 보호가 쓰였는데 의미적으로 봤을 때 좌우판을 츠바오한 게 아니라 츠바오한 대상 자체는 타이죠. 그리고 if 자체를 실레이한 게 아니라 if는 시포할 수 있어요. 빨다가 해질 수 있지만 빨다가 피곤해질 수는 없죠. 그래서 얘한테 처치를 가한 게 아니라 워 자체가 일레이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어휘 지향적 관점에서 봤을 때 바오가 지향하는 것은 不是炒饭是他이고요. 레이가 지향하는 건 不是 if 是我예요. 근데 마지지는 이 그 쇼시빙위에 대한 그 다음에 그 여기 이제 그 베이지지 같은 경우에 이 쇼시 자리오는 주의에 대한 이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처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처치가 없이 지향이 틀렸기 때문에 결과보의 지향이 틀렸기 때문에 이게 오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고칠 필요는 없었고 그 원인만 각각 써주셨으면 되는 거죠. 2점씩. 그래서 요 어휘 지향으로 푸는 게 포인트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문제 5번 같은 경우 이전 선생님이 이제 해석을 해주셨을 거고요. 이것도 비교 좋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가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다 기출은 세 개를 안 나왔던 거지만 비교적 난이도가 쉬운 그런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제2언어 학습 중에서 이제 오류 유형 귀납하는 거 우리가 엄청 많이 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부정부사 뿌와 전치사구의 위치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했고 시한계의 비교하는 것도 했었고 이오이오 병렬 복문 이것도 다뤘었어요. 그래서 다음 A를 적어라. 그래서 이 문제 A에 대해서 보면 어법교육에서 문법 오류에 대한 그런 그 유형은 형식상의 분석을 거쳐서 다음에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호가 있고요. 그래서 이건 어떤 성분을 빼먹은 거고 우지아가 있는데 이거는 사용하면 안 되는 성분을 더 더한 거고 우용은 이제 헷갈리는 언어 형식 중에서 적당하지 않은 걸 특정 언어 환경에 적용한 것이고 추어쉬라고 하는 것은 그 위치를 잘못 놓은 것이다. 그에 따른 똑똑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다라고 해서 이호 한총미, 이호 한표어량이라고 했는데 이 이호 자체가 병렬을 하면서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쓰여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 수로는 정도부사를 붙일 수 없어서 이거는 우지아에 속한다. 그래서 A는 헌을 빼서 이호 총미, 이호 표어량 돼야 되겠고요. 헌을 쓸 수는 없죠. 왜? 이 그 비교 대조를 그러니까 그 병렬 뭐 이런 관계를 나타냈을 때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오이오를 쓰셔야 되니까 그다음에 우리 집은 학교에서 멀지 않다라고 할 때 리쉬 셔위에서 리 자체는 잘 썼는데 이 뿌의 위치가 뿌 리쉬 셔위엔이 아니라 뿌 위엔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치사 구의 위치는 부정하는 게 그 대상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엔뿌 위엔을 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기 뒤에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대상 자체를 부정하면은 그 전치사구 앞에 뿌가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수로 자체를 부정을 하게 되면 그 수로 앞에 그 부정 범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뿌는 수로를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전치사구를 부정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추어쉬에 속한다. 근데 선생님께 감사를 표했다 할 때 선생님에게니까 게이를 많이 헷갈리는데 이때 게이가 아니라 시향이다라는 거죠. 혹은 시향 아니면 뚜에를 쓰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게이는 일반적으로 찌시고 뚜에시나 부우 뚜에시를 이끌고 감사의 대상을 이끌어 나올 때는 뚜에이나 시향을 쓰기 때문에 이건 운용에 속한다. 이렇게 근거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7번 문제에서 다음은 교사가 가나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그 문제 요구사항에 따라 각각의 다음과 다의 현상을 적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배웠던 한자의 가나 원리 방금 배웠는데 한자를 가나하고 난 이후에 일부 한자들 같은 경우에는 혼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예를 들었을 때 자, 시화이로고라고 했을 때 내 가슴에 계곡을 끌어안는 것과 같다라고 할 때 이거는 시향고 계곡이고요. 진퇴외고라고 했을 때 우리 진퇴양난인 거죠. 그리고 이때도 계곡이고요. 그 다음에 완장 시험고 하면 아주 깊숙한 계곡 산골짜기 다 산골짜기인데 우고 펑덩이라고 하면 이거 오곡 이게 풍부가 돼서 곡물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만 뜻이 하나 달라요. 그래서 이 중에서 부지의 쯔이는 다른 세 가지와 다르다. 그러면 여기 중에서 부지의 쯔이가 다른 세 가지와 다른 하나를 찾고 그것의 자유를 적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샹구는 안 적으셔도 이 고구에 대한 의미는 꼭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셔번 조원 뭐 하면 우리가 근본을 버리고 이때 버리다는 셔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쫓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말단적인 것을 이때 셔츠의 뜻이 되겠고 셔샹취이 하면은 내가 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다는 거고 이쁘쇼 하면 헤어지기 싫어하는 모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어리 이오쇼 하면은 이 린쇼 자체가 이제 그 이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수쇼다 쇼이잖아요. 이때는 사서 그래서 도금까지 밝혀줘야 돼요. 그래서 이 셔츠의 쯔이와 도인이 다른 세 가지와 다른데 이것은 이제 한자의 간어 과정에서 이제 나타난 것이다. 왜 그래요?
그래서 이 구 같은 경우나 시어 같은 경우에는 옛날 이제 그 고체자를 취하거나 요거 이제 동음 그 생략의 그런 그 동음 대체를 취하거나 예, 이런 그 방식 같은 것들을 이제 취했기 때문에 그 연원 과정을 모르면 이제 혼돈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셔츠가 가지고 있는 자의와 도금이 다른 세 가지가 달라서 이것에 대한 그 분석을 해라라고 했으니까 얘는 도금까지 이제 추가를 해갔기 때문에 이 셔에 대한 게 3점, 얘가 2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논술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마지막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시 이제 교육과정으로 회계에서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90, 11월 논술반 때 저희가 이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중에서 차례대로 성취 기준이랑 이제 교수 방법 나열하고 이런 유사한 문제 패턴을 다 풀었었어요. 그쵸? 거의 그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A와 B는 동일한 이제 차 씨의 교환과 그 교실 수업 내용이다. 그래서 C는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팅리와 거의의 이제 교학 방법에 대한 지침이다. 그래서 다음 문제 요구사항에 맞춰서 이제 그 답안 작성을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향오용, 지엠비填写마. 그래서 연필로 채울까요? 표를 채울까요? 그래서 6차시 중에 4차시 내용이고 이에 해당하는 1년 학습 목표를 하려면 이 교환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쇼밍表达 징수의几个句子. 그래서 부탁을 하는 여러 개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한다. 你能借我用一下铅笔吗? 그래서 연필 좀 빌려줄 수 있어? 我能递给我铅笔吗? 그래서 나 지우개 좀 건네줄래? 이거 선생님의 설명만 학생이 잘 듣는 거죠. 그 다음에 进行词汇扩展学习活动이라고 해서 이 단어 어휘의 확장을 통해서 이제 학습 활동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한다. 그래서 일단 학습자에게 관련된 그런 그 이제 문구용품과 같은 그러니까 학생들의 용품과 관련된 것 같은 그런 녹음을 3번 들려줘요. 치엠이나 번지나 쌍피 지우개나 책가방, 뭐 필통과 같은. 그럼 학생은 들은 단어를 칠판에다가 그 가피엔에다 그린다 그랬어요. 이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下面请同学各自指着教室里的学生用品互相问答. 그래서 다음 계속해서 이제 서로 교실 안에 있는 물건 같은 것들을 가리키면서 답을 해봐라. 用什么来提问时注意不要说这是什么嘛. 하지만 什么를 가지고서 질문을 할 때 这是什么嘛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这是什么라고 해야 된다. 그 이유는 什么도 의문을 나타내고 마도 의문을 나타내니까 중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C에 이제 그 教学指南 보게 되면 让学生指着教室里的各种物品그互答하는 부분이 下面请同学们各自指着教室里的学生用品그互相问答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서로 교실 안에 이제 물건들을 가리키면서 이제 그 문답을 진행하도록 한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되겠고요. 학생들이 들은 단어나 이제 간단한 문장을 듣고 나서 이제 그 정확하게 따라오도록 한다. 그리고 간단한 이제 글이나 대화를 듣고 나서 순서에 맞게 배열하도록 한다. C가 물건 사기, 통신, 전화 기능과 같은 여러 가지 주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서로 보고 답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어떤 단어나 간단한 문장을 듣고 그림이나 어떤 몸짓 같은 것들을 통해 동작을 통해서 표현하도록 한다. 이 부분이 아까 여기 말했던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림을 그려서 나타낸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을 했다는 게 언급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서론분류 결론으로 적고 구조 점수가 1점씩 1점씩 있겠고요. 두 개의 교학 목표를 세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C에서 A, B가 각각 어떤 교학 방식을 사용을 한 건지를 찾아서 이제 그 설명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A, B를 적으라고. 그래서 일단 서론 부분 같은 경우에는 听说技能这些语言的基本教能也是学习好各门语言的关键所在也是外语教学的重点. 그래서 듣기 말하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학습의 그 모든 언어 같은 것들을 이제 그 학습하는 어떤 관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어 학습의 중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점수 1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목표를 세울 때, 여기 보면은 밑에 이제 징치후, 의사소통 기본 표현 하나, 징치후에 대한 거를, 아까 어딨죠? 징추에 관련된 표현을 배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셔머가마,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특지문에 대한 거와 11문에 대한 그런 차별점을 가르쳐 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는 위엔 공령, 하나는 이제 그 어떤 그런 그 문법적인 부분 위파디엔이라고 한다면 学会能学会그 징치후有关代表的方式 그다음에 是非问句와特指问句의 이제 용법을 이제 그掌握할 수 있다.
教学指南에서该就是在展开的活动部分中也采用了第5个教学法，让老师先给学生放3遍有关学生用品的录音、铅笔、本子等，然后让学生把听到的单词画到卡片上。 여기까지는 했죠. 근데 이거를 좀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直接解释这些词语的含义相比，让学生自己画出来， 하게 되면 可以更直观的理解和记忆词语的含义。 그래서 바로 그냥 이 뜻을 설명하는 거에 비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그림을 그리도록 함으로써 더 직관적으로 해당하는 단어를 더 깊이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부가 설명 같은 것들을 더 덧붙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점수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该教师在 B 中采用了第1个教学方法. 그래서 教师让学生指着教室内的各种物品互相进行问答. 여기까지 다 쓰셨죠? 근데 让学生在自己熟悉的环境中利用教室中的物品进行问答，以此来提高学生的兴趣，增加学习的灵活性和实用性. 이건 뭐냐면 낯선 게 아니라 익숙한 교실의 환경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배우고 나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흥미도 느낄 수 있고 실용성도 증가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A는 자실 전모라고 지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특지문과 특지문에서 의문대명사가 이미 의문을 나타내니까 또 의문을 나타내 어기조사를 쓸 수 없다는 그 근거가 되겠어요. 결론 부분은 在实际教学中提高学生的接受程度是教师的一项重要任务. 학습의 어떤 수용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임무인데요. 而最好的语言教学是离不开语境的. 그래서 언어 환경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위에가 같이 교실 환경을 이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教师要时刻以学生的需求为目标. 학습자의 어떤 이런 필요를 목표로 해서 이 学生为中心 학습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학생으로 하여금 在学中用, 在用中学. 그래서 공부하면서 배우고 또 쓰고 다음에 쓰면서 또 배우게 되는, 그래서 위크에도 쥐약학 환희 이런 식으로 이제 칭칭하고 연결한 결말을 이제 써주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구조 점수는 아마 거의 다 줬을 거고요. 여기 안에 내용이 잘 이제 돼야 되는데 이게 거의 우리가 기존교육과정이 2년 연속 재작년하고 그 전년도하고 이제 나왔었던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좀 다 익숙하게 쓰실 수 있지 않았나, 논술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거를 토대로 이제 그 점수를 예측을 해보게 되면은요. 색깔별로 나눠놨는데요. 올해 중국 어학 비중이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배점이고 이게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고 최고점은 이거를 만약에 그냥 실수 안 하고 다 풀었다라고 하면은 76점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커트라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최고점이 이 점수도 맞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평균적으로 커트라인에 있는 분들이 이 정도 점수를 맞았겠다라고 싶은 걸 제가 여기다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보게 되면은 제가 생각하는 커트라인은 한 53점 정도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50에서 53점 정도 커트라인이 형성이 되고, 물론 그거보다 더 높을 수도 있겠죠. 근데 생각보다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었고 독해가 좀 까다로운 편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한 53점 정도 예상을 해요. 그래서 일단 50점이 넘은 지역에 따라 또 편차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각의 그 과목별 비중은 이러하고요. 일단 기출문제 제출제 비율이 상승된 것이나 지문이해를 통해서 답안을 유출하는 것이나 이제 문제의 통합 비율이 올라간 것, 이런 것들은 작년과 같은데 특히 교과 교육학 영역에서 좀 다양하게 문제를 내려고 노력한다. 특히 어학의 비중이 많이 올라간 점 같은 것들이 올해 눈에 띄는 부분이고, 독해는 특히 고문하고 현대문이라든가 아니면 고문끼리 서로 비교 독해 문항이 꽤 많아지고 지문이 길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50점이 넘으면 2차는 준비를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차에서 실제로 뒤집히는 비율이 많으니까요. 예. 자, 우선 시험 보느라고 다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가채점 결과에 1위 1비 하기보다는 그냥 이거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 허송을 하든 2차 준비를 하든 어쨌든 시간은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 잡으시고 2차에도 매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